인생은 운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했던 그 인터뷰도 운이었고 그걸 보고 들어오신 것도 운이었고 다 운인 것 같아요, 인생은.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생각한다. 함께 하지 않을래?를 보낸 거고 그걸 받으신 거죠. 오늘 저희 찍은 것도 또 누군가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그럼요. 거. 예, 자네 동료가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따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따금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거소를 정할 수 있는 건 일종의 특권인데 그런 것들이 익숙한가요? 저 익숙해졌어요. 하루에 카페를 3번을 갈 때도 있어요. 저는 회사 내에서는 장소를 좀 많이 바꾸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예. 제가 그래서 부사장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너 회사 왜 왔어? 이 말을 그걸 왜 오시는 거죠 자꾸? 생활의 관리를 위해. 그런 것도 있고 네. 대면 상호작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오. 저희 예전에 개콘이 밤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났으니까 그거 맨날 나왔던 게 그거였거든요. 개콘이 끝나는 음악이 나오면 죽고 싶다 뭐 이거. 월요일에 네. 월요일에 오니까. 근데 그 당시에 월요병이라는 게 정말 컸던 게 월요일 날 시작하면 토요일 날 끝나니까. 저희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뭐였냐면 주중에 약속을 잡아? 뭐 이런 얘기였어요. 진짜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얼마나 험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끝나는 시간의 의사결정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부장님이 6시쯤 돼가지고 회의나 하지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 저 약속 있는데요 라는 얘기 하는 건 진짜 엄청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친구들도 그런 회사들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도요? 아직도 잔잔해요. 메신저가 언제 도냐 하면 2시부터 돌아요. 오늘 저녁 때 맥주 한잔 어때? 근데 잠깐 기다려봐. 6시까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막 친구들 나중에 그 친구는 빼는 거예요. 그 친구 포함해서 예약을 했는데 늘 마지막에 이렇게 비게 되니까 이 친구도 미안하고 그다음에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싶어가지고 진짜 그럼 옛날에는 회사가 정말 자기 삶이고 그게 그 조직 내에서의 성공이 정말 중요하고 거기서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진짜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걸 안 하면 배제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거랑 비슷했던 게 이제 멸사봉공, 겸업금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겪어봤던 분들 그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놀래죠. 회사 어떻게 안 나와요?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겁니다. 저는 익숙해지고 있는 게 집 안에서도 가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모드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은퇴하신 교수님 얘기였는데 아침에 정장하시고 건너방 가신다고. 그게 효과적이래요. 실제로 심리학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였는데 장소에 의미가 부여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모드를 바꾸는 작업들이 된다고. 공간의 구분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가 의도적으로 회사를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있는 시간만 딱 일하는 시간이다. 내 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어떤 저만의 합리적인 루틴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웹툰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작업실을 따로 챙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분이 안 되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인풋에 의해서 내 생각이 변화하고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 나만의 루틴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제가 회사를 약간 작업실처럼 이용하고 있는 오. 그런 그렇죠. 네. 네. 자발적으로 나오고 본인이 선택한 공간이라면야 뭐 더할 나위 없는데 반드시 나와야 돼. 그다음에 있잖아 뭐 초재구 있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속박이니까. 주도성을 확실히 이렇게 가져가신 케이스인 것 확실히 같아요. 뭐 어떤 형태의 문제보다는 응. 주도성의 문제 약간 그런 걸로 저는 또 흥미로운 게 그거잖아요. 예전에 직장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런 거 많았거든요. 이번 휴가엔 뭐 해요?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일종의 관심이자 애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딱 던지면 묻지 마세요.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재현 씨? 예. 네?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 한 부장님께서 휴가 때 뭐 할 거니 하셔서 바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직장에서 어떤 형태의 질문까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다고 하는 규정 자체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면 되게 쉬운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규칙이 요구된다는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친소 관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동료가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의 문화였어요. 그 다음에 익스큐즈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지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업무는 우리가 맡아줍시다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게 미풍양속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건 전 너무 즐거워요. 예. 저희 부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제 기준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나가서 욕먹지 않길 바라는 거죠. 사고 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약간 내면에서 울컥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랑 별개로 약간 상처받으시나?
아니요, 배워야 돼요. 다른 관점 배워야 되고 새로운 규칙 배워야 되고 나가서 강연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해요. 회사에 있는 분들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민감한 부분들의 어떤 감수성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가서도 말씀드리는 게 더 새롭게 조인한 분들이 그런 감수성들을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보통은 이제 우리 문화로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민감성을 유지하는 게 맞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제 나이 때 뭐 하셨는지. 계속 공부를 했죠. 제가 공부한 거 전산학이니까 이걸 배우면 뭔가 하겠지 정도. 그리고 전산학이라는 게 다양한 필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채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다가 이제 너무 운 좋게 우리 회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얻었을 때 자산이 사람들 남긴 글이잖아요. 남긴 자료들이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거죠. 아, 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사람 생각 보는 거 내가 되게 좋아하고 그 안에 패턴에 대한 해석을 할 때 흥미 느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이 미디어나 이런 데 비춰졌으면 좋겠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부사장님은 나름 성공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력 이게 아니라 정확히 운 좋은 사람들. 왜 그러냐면 다 누군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거든요. 주목받는 확률은 낮아요. 친구들 보면 아직 취직 안 한 친구들도 많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그 삶의 시기가 사실 찾아갈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회는 조금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고 네가 빨리 선택을 해야 돼. 강요되는 사회인 것 같아서 선례를 좀 많이들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직 너가 고민할 시기 맞고 괜찮아. 지금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몰랐거든요. 몰랐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만큼의 성취를 해야지 라고 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 결과가 안 나오는데 법인 설립이 2000년도였고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나온 게 2010년대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수많은 시도를 해본 거예요. 사방에 시도해 보다가 엉뚱하게도 앞으로는 빅데이터라는 게 유망해진다며 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노렸다면 못했을걸요? 왜냐면 10년 이상 기간이 그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전개도 10년 넘게 걸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2022년도니까 20년이 넘게 걸린 건데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은 걸리고 심지어 그 결과가 금방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했던 게 과정이었나 결과였나의 싸움이에요. 나는 성취가 목표예요. 성취는 사회적인 인정과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이득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모르잖아요. 언제 나오게 될지를. 그러면 이제 중간에 포기하겠죠. 결과가 안 나왔는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그 과정이 좋으냐, 과정을 내가 추구할 만큼 거기에 주제에 천착하고 있느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나갔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는 몰랐었어요, 전혀.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운하고 이 존버라는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운이라는 게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일이 좋은 일이건 싫은 일이건 힘든 건 똑같을 텐데 이거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젊을 때. 부사장님이 이제 돌이켜보면 의도치 않았고 그때는 몰랐지만 어떤 운이 있었던 건지 함께 시작했던 훌륭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일단 많은 기간 동안 기다려주고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신뢰해주고 이런 것들이 토대가 있어야 이만큼의 훌륭한 분들이 다시 또 모일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의장님부터 얼마 많아요. 함께했던 동료분들이. 두 번째는 추구해야 돼요. 운이라는 게 시도 후에 남게 되는 확률이 운이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 나올 순 없잖아요. 요행이 아니라는.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해야 그 중에 되는 것도 있고 우연히 얻게 되는 행운도 있는 거지. 그냥 나는 결과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기대값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오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운이니까 그냥 살아라 그게 아니라 운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추구할 텐데 그중에 나한테 그 운이 오게 될 확률이 얼마나 낮으니 그러면 더 많이 시도해야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복권을 사야 맞을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창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그 책들이 있었어요.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공정하다는 착각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세계관이 약간 바뀌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책이 포뮬러예요. 그 포뮬러는 뭐냐 하면 성공이라는 것을 생전에 내가 했던 결과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성공의 생각이 다 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를 본 거였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기회를 가진 분들의 변별력이 없다, 차이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운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 전제가 있죠. 뭐냐면 일단 일정 기회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건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훌륭히 준비를 했어도 너무나 훌륭한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의 차이는 적다는 얘기라.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선택받지 못했을 때 상처받지 말라. 이유는 나만큼 훌륭한 사람이 또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시도를 많이 해라. 이유가 된다는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면 시도를 많이 해야 성취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얘기가 포함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이 책 얘기에서는 뭐냐면 근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회가 당신 혼자인만으로 된 건 아니다. 사회 문화적인 자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분이 가졌던 열패감과 낙담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럼 메리토크라시죠, 얘기가.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 이 두 가지를 혼용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운이다 그러면 다 운이니까 뭐 내가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낙관주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회와 기피를 가지지 못하면 아예 복권을 못 산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버티기 위한 건데 버티다는 건 뭐냐면 꾸준한 실행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가 그거를 놓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계속 복권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게 지난한 일인데 그걸 버티려고 그러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 하게 되는 거 아니면 불가능할 거다. 부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책에서 나오는 어떤 그 표지라는 게 있는데 우연히 마주치고 발견해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서 이제 일을 안내해주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게 내가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주거든요. 흥미로운 건 연금술이 이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연금술 때문에 우리의 지금 안락함이 만들어졌대요. 화학적 시도와 수많은 부산물들이 지금의 문명을 만들었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얻어지는 경험이 더 소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의 꿈이 더 강화되거나 변화할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뭐죠? 추구해야 그 다음에 뭔가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수주대토하면 남는 건 없어요. 이런 형태의 얘기를 이따금 할 일이 생겼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나한테 유리해요. 추구하는 게 있으면 일상이 즐겁거든요. 근데 결과가 목표가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불행해요. 오늘도 꽝이구나 뭐 이러고 살고 있는 거니까 과정이 즐거운 자신만의 본진을 정하길 바랍니다. 옛날에 해주셨던 고양이 스토리랑 비슷한 그건 진짜. 맥락이네요. 그거는 사실 오늘이랑 좀 비슷한데 CBS의 선생님들이 저랑 잘 맞아요. 질문 좀 드리러 가려고요. 오세요 그랬고요. 근데 뭐예요? 여쭤봤더니 두 가지 질문이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때 해봤던 걸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걸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저도 보고 굉장히 울림이 있었죠. 입사하신 이 계기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인생은 운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했던 그 인터뷰도 운이었고 그걸 보고 들어오신 것도 운이었고 다 운인 것 같아요, 인생은. 추구하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운을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생각한다. 그 생각과 같은 사람은 함께 하지 않을래?를 보낸 거고 외딴 섬에서 병에다가 메시지 넣어서 보내면 누군가 받는 거 그걸 받으신 거죠. 부사장님이 7년 전에 저희를 염두하고 세바시를 찍은 인터스텔라 같은 저는 그쪽이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그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일을 왜 했겠으며 그거를 보시고 오시는 분들과의 조우를 기대한 게 아니라 미리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일어나요. 저는 그쪽입니다. 사실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걸 책 제목으로 쓰고 싶었는데 재현 씨가 극적으로 반대해서 아니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 제목을 못 쓴 거죠. 왜 반대했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안 이상해지죠. 재현 씨는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결정론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얘기하신 거죠. 왜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에이씨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으니까. 오늘 저희 찍은 것도 또 누군가에게 시그널을 그럼요. 예.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자네 동료가 되지 않겠나? 중요가 돼요. 정말 오늘 부사장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식구들은 서로 얼굴 보고 밥 먹었나 물어보지 속 깊은 얘기 안 하잖아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잘 안 떨어지고 그들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일지 몰라도 그걸 표현하진 않죠. 쑥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길 바래요. 소원함의 문제가 아니라 더 믿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유한한 시간에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저랑 언제까지 함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그랬을 때 함께 있었던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도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역시 여러분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따로 선생님인 거예요, 저한테.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니까 똑같이 저도 뭔가를 발신하고 있는데 발신한 거의 섬세함이 퇴색되기 전에 많이 받아가길 바랍니다. 사실 부장님 사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더 농축액이 많은데 맛있는 데 가서 농축액을 들어보도록.